2019년 6월 3차 살해 시도. 이은혜는 가평 용소 계곡에서 윤 씨에게 다이빙을 권유했습니다. 윤 씨는 이은혜의 말대로 계곡 물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은혜 일행은 윤 씨를 구조하지 않아 윤 씨는 익사로 사망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윤 씨는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은혜 사건처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무서운 가스라이팅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해서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며 일종의 유행어 성격을 띱니다. 이 용어의 유래는 1938년 영국에서 공연된 연극 가스 등입니다. 연극은 다시 영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지고 1944년 미국에서 잉그리드 버그만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져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악당, 요즘 언어로 빌런인 그레고리는 보석을 훔치기 위해 미망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조카인 잉그리드 버그만 역의 폴라와 결혼하여 다시 미망인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보석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그레고리가 보석을 찾기 위해서는 윗집에 가스등을 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가스를 나눠 쓰기 때문에 윗집에 가스등을 켜면 다른 집의 가스등이 어두워집니다. 밤마다 가스등이 어두워지고 윗집에서 소음이 들리자 불안해진 아내 폴라는 집에 돌아온 남편 그레고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폴라가 과민 반응하는 것이라고 몰아가고 하인마저도 이를 모른 척합니다. 폴라는 자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폴라는 점점 무기력과 공허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 남편 그레고리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인 브라이언의 등장으로 결국 그레고리의 범죄가 발각되어 폴라는 자아를 되찾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에서 그레고리가 폴라의 판단력이 비정상적이라고 몰아가고 이에 폴라가 수고하는 행태, 이를 본따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은 다른 정신적 지배와 구별되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에게 자기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모든 정신적인 지배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정서적으로 동화되어 모든 판단을 의탁하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너 지금 좀 이상해. 그러니 내 말 들어. 라는 식의 자기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 자기 스스로 하는 모든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비판 없이 수용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가스라이터 이은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고독에 관한 자필 진술서에서 이은혜는 내가 보고독으로 살해를 하려 했다면 왜 같이 먹었겠습니까? 식당에서 보고독이 든 부분은 손님이 요구해도 절대 주지 않습니다. 라고 반문합니다. 또 이은혜는 피해자 윤 씨의 누나와 통화 중에서 피해자 누나가 상엽이 수영 못하는 거 너 알잖아 하고 묻자 저는 오빠랑 데이트할 때 수영장에도 같이 갔었고 해외여행 가서 오빠랑 바닷속에서 스노클링도 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죠? 라며 상대의 질문에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도록 하는 근거 제시 반문화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마비시켜 본인의 말에 젖어들게 하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터의 말투입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터들이 이용하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불안 심리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너의 결정은 잘못되었고 손해만 볼 뿐이야 라면서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인식들을 주입시킵니다. 피해자가 실수라도 하면 확대 해석하고 넌 실수투성이야 라고 일반화시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잘한 일도 평가절하를 해서 기를 죽이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것은 가스라이팅 수법 중에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스라이팅 당하는 과정은 4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 관계 형성입니다.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족, 교사, 직장 상사, 애인, 친구, 종교 지도자 등입니다.
피해자는 밀접한 관계의 가해자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되어 가해자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고 그의 말에 순응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기억의 왜곡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실수하는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상기시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불안 심리가 조성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그 판단을 대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인데요. 특히 사소한 실수나 기억에 대한 것을 침소봉대하여 공격을 가하는 방법으로서 피해자의 기억을 의심시킵니다. 영화 가스팅에서 남편 그레고리는 폴라에게 브로치를 선물합니다. 폴라가 브로치를 차려고 하자 잃어버리면 안 된다며 가방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암시를 하죠. 당신은 물건을 잘 잃어버리잖아. 그리고 폴라는 얼마 후 가방을 열었다가 브로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자 그레고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하라고 했잖아.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 폴라가 정말 미안하다고 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방을 연 기억이 없는데 분명히 여기 넣었냐고 물어보자 그레고리는 쐐기를 박습니다.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폴라는 이젠 내 기억력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남편에게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미니마이징.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논리적인 착각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무시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별거 아닌 일로도 유난을 떠는 특이한 별종 취급을 합니다. 이때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들으면 뭘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느냐? 너는 완전 멀쩡한 사람인 줄 아느냐? 라면서 피해자의 기억, 판단력, 감정까지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단계까지 오게 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감정은 물론 더 나아가 재산까지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은혜는 2년이 채 안 되는 결혼 생활 동안 본인은 조연수와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갈취해 갔습니다. 피해자는 조연수의 통장으로 매달 뭉텅이 돈을 보냈습니다. 바로 마지막 단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재산뿐만이 아니라 생명까지 담보로 내놓고 통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빠져나가질까? 아가리 리벤지 죽여버린다. 죽여도 내가 죽여야 맞지. 이거 들고 가서 자수해. 뭐래? 자수? 내가 약 먹었니? 이 미친년이 대가리 쓰고 있네. 난 잘못한 게 없어 동은아. 넌 되려 나한테 감사해야 해. 이 악물고 팔자 바꿀 동기를 만들어준 게 죄야? 아니 왜 없는 것들은 건선징악 인과응보만 있는 줄 알아? 꺼져.